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성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공감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이어서 관계의 거리가 존중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m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성 혹은 인간관계에 위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기 때문에 모두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거리를 둔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배려의 의미로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우리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다가가다가도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관계의 거리, 그 깊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요. 관심 가져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피곤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감정을 표현하는지 사실 공감이 안 되는데 되는 척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관심 끄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직한 발언인데요. 사실 여기에 머문다면 관계의 성장은 막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해받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적절히 유지해 나갈 때 꾸준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가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면 상대방이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한 말인데 상대가 신경을 끄래요. 엄청 속상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위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관계의 거리라는 게 참 측정하기 어렵긴 한데요. 나는 굉장히 가깝다고 여겨지는 관계인데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는 좀 그렇게 가깝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에서의 고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각자 관계에 그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거리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모두하고도 친하기는 또 어렵고 또 모두 내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단편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엄마와의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생각해서 나에게 친절하고 오래 아는 사이인 동네 중년 여성, 소위 아줌마에게 똑같이 그 거리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의외로 엄마는 귀엽다라고 받아줬던 그 면이 그 아줌마에게는 철없고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관계에 맞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친해지다 보면요,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야, 너 선 넘었어 방금. 너 더 가면 선 넘는 거야. 그만해. 라는 말, 느낌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태도를 마주하면 사실 당황스럽죠.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실 상대방이 너 선 넘는 거야 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려면 너가 거기서 잠깐 멈춰줘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너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였어? 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은 거기서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더라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서지 말아달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 얘기 역시 사실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관계는 유지됩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말 잘 파악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불편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는지를 곁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면 아마 선 넘었어 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선을 잘 지켜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두를 사실 이해할 수 없죠. 모두가 또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노력하지만 이것을 어떤 자로 쟀고 공식을 말하는 것처럼 해답이 제시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애쓰는 분들일수록 어떤 관계에서의 완벽주의를 조금 빨리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대가 스탑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물론 관계의 끝은 아니죠. 잠시 멈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알게 된 시점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존중해 주신다면 관계에서 어려움은 한 단계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금 슬플 수 있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하지만 상대방은 나만큼 아직 가깝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그 이야기만큼은 나여서가 아니라 누구하고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해. 알았어. 조심할게. 라고 받아들이고 사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좀 염두에 둘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상대방에게는 내가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를 아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 수 없다가 친해지는 시점에 순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존중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 몇 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그날은 누군가가 이제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엄마랑 다투면서 뭐 아침에 뭐 안 좋게 나왔다라는 둥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 너네 엄마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다가요. 어떤 한 친구가 미안한데 나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엄마 얘기는 좀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일시정지. 놀라기도 했지만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었으니까 아주 어색하게 그냥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됐고요. 아주 조금 지나서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나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만 그때는 좀 사춘기이기도 해서 좀 불편한 관계였고 뭐 자기가 반항을 많이 할 때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철없이 왜? 엄마 얘기가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받아쳤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강의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집안 얘기,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학교나 진로 또 이성교제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장애가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모른 척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장애를 어느 정도 수용했느냐는 사실은 잘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 뭐야, 복지카드 있어서 얘기했는데 장애인인 걸 얘기한 걸 가지고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굉장히 사실은 관계의 거리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 영역은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 영역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시점 속에서 그림자 영역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네, 첫 번째 또 보면 상대방의 단점을 알아요. 그거 일부러 들출 필요가 없겠죠. 네. 마치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3자가 나서서 당사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네, 상대방에게 또 나를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하기 전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알아듣게 이야기했나, 노력했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은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를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관찰력에도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공감 능력도 다 똑같지 않고 그게 완성되는 경우도 사실 그런 사람은 없고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우리가 잘 다독이면서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은 참기보다 하는 것이 사실 관계 유지엔 필요합니다. 단 이때 표현을 할 때 앞페이지의 사례처럼 신경 꺼 이런 식으로 너무 단호하고 무례하고 거칠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나의 단점, 뭐 부족한 점, 그걸 상대가 당황스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 중에 정지 버튼을 눌러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미안함이겠죠. 미안하지만 나 그 얘기는 더 이상 지금 하고 싶지 않아. 나 좀 불편하다. 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자, 관계의 거리를 잘 조절하려면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을 또 내 입장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에서 내가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그 영역, 그 선을 내가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에 예민한지, 어떨 때 마음이 상하고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는지 스스로 먼저 알고 있어야 잠깐이라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선 알려주는 것, 그게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나 선 없어, 막 넘어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자칫하면 또 다른 실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는 관계가 솔직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얘기는 그만하면 좋겠어. 난 그 얘기가 불편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솔직한 관계입니다. 물론 조심할 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사실 본인이 너무 관계에 방어적이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뭐 돈 얘기도 하지 마, 부모님 얘기도, 이성교제 얘기도, 뭐 이것저것 다 싫어.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선으로 그어 놓으면요. 누구든 그 사람과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의 영역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숨기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요 사실 4년 동안 남자친구한테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숨기고 싶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근데 무언가 숨기고 있는 관계는 사실 아슬아슬하고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내가 숨겼을 땐 상대방에게 배신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이런 면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너랑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도 거리를 적정히 유지하면서 폭넓은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잘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꺼려하는 영역을 발견하면, 눈치채면, 상대방이 경고를 하면 얼른 빠져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상대방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편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면 사실 굉장히 고마운 거고요. 그 사람도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요, 상대방이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들거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부정적이다 느낌이 들면요, 그 이야기를요,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중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이 얘기할 때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러면 기억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단점을 알지만 들추지 않는 그런 노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정말 배려예요. 우리가 너 뭐 좋아해? 우리 뭐 할까? 이런 부분으로 관계를 시작한다면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가 깊어질 때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조심하고 그런 배려가 유지될 때 관계는 정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관계의 고민, 네, 상처를 입더라도 다가갈까? 상처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이런 어떤 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시간에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가면 찔리죠. 네. 그래서 또 멀어진대요. 근데 추운 날이 되면 다시 모이는 거죠. 추우니까요. 그러다 또 찔려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고슴도치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요,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서 체온을 유지하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고슴도치를 관찰한,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름을 붙인 분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예요. 네,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고슴도치처럼 고민의 과정에서 찾은 적정 거리의 기본, 그 시작은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비결의 기본은 예의를 지키는 것. 너무 가까우면 예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관계에서 무리가 와요. 나 저 사람 싫어. 어느 순간 관계의 단절을 예고하면서 그 예고가 예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면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너무 가까울 때도요, 예의를 지키셔야 되고요.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의는 지켜주는 것이 사회성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의의 기본이 인사성이기 때문에 인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인사는 꼭 해야 하나요? 질문 많이 하세요. 네. 그럴 때 제가 같이 생각해보는 질문이, 그럼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사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사를 안 하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의도가 없다, 그런 뜻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인사는 기본이 되겠고요.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성이 바른 것, 그거는 소통하겠다는 의미이자 상대방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관심이고요. 또한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태도와 말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표현해 주셔야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꾸준히 잘 하시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에게는 참 예의 바르다 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되겠죠. 그게 사실 상대방이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인사 잘 해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품이라고 봐요. 예의를 지키는 것.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절 교육을 오늘도 하고 왔는데요. 예절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분 꼭 있어요. 지적하는 사람. 선생님 전했어요. 저 사람 안 지켰는데요? 라고 지적하는 분 계세요. 근데요, 예의는요, 내가 지키는 거, 내가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요. 상대방을 평가하시게 되면 그거는 어느 순간 예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의는요, 일관성 있게 실천하셔야 돼요. 예의는 안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 같아요. 모르지 않을 텐데 안 하는 것, 그거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 너랑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 그건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베푸는 친절처럼 예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표현에 대한 품격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대사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관계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요, 결국에는 가식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들통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말과 행동은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의 거리를 잘 유지하자.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 나의 민감한 부분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숨기고 싶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관계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곤란하거나 말하기 싫은 부분은요, 발견할 수도 있지만요, 그 전에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관찰하게 되고요, 알아차리게 되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고요,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집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관계는 소유할 수 없고요,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적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서 예의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지 않았을 경우 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잘 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집중해 주셨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